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어제 제가 MPU 관련된 부분 이제 다뤄드리면서 사실 물론 뭐 AI 생태계의 HBM이 좀 중심이지만 그래도 반도체 영역에서 조금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도 이제 CXL 관련이랑 같이 그다음에 이제 팹리스,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이런 부분에서 다 다뤄드리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네오쌤이 좀 대박이 났네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네오쌤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 MPU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서 CX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엮여서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러한 팹리스적인 부분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좀 먼저 좀 알아보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해가지고 저는 늘 투자 관점에서 스터디 진행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잡아서 좀 다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제 채널을 좀 구독해서 저와 함께 진득하니 좀 투자를 오래 기간 롱런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손잡고 그래 시너지 내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는 실시간으로 좀 뭐 이슈 정보, 이런 뭐 어떤 보고서, 하면 뭐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것까지도 좀 뭐 전달해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입장 가능하시면은 아래 보시면 더보기에서 텔레그램 입장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I 반도체 기술 수혜, 차세대 칩 관련 기술의 집합체, 요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럼 오늘 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뭡니까? 네, 팹리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라는 부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가 뭡니까? 그대로 이제 설계 부분만 이제 담당하고 이제 IP 기반으로 좀 진행을 로열티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건데, 여타 이제 IP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팹리스 이제 IP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은 이제 IP를 제공하면은 그에 따른 라이선스 매칭의 로열티 정도 받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고객사의 칩이 양산될 때 발생하는 로열티 및 매출 및 유지 보수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사업 영역으로는 이제 뭐 LPDDR 부분은 서로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MPU, AI 반도체의 연산에 AI 연산에 추론 연산에 정말 특화된 그런 칩이죠. 그래서 신경만 처리 장치이고, 그다음에 온칩 인터커넥트 해가지고 SOC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칩 인터커넥트라는 부분인데, SOC는 데이터 이동 경로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PHY라고 이게 피지컬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거든요. 피지컬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PHY 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블럭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용어 자체적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정말 지루하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딱 요 정도 이제 알아가는 이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은 뭐 투자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모리 컨트롤 부분 해가지고 뭐 설계, 그다음에 PHY 메모리 컨트롤의 경우에는 이제 D램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설계가 좀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이제 팹리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디자인하우스 설계적인 부분은 인력이, 경쟁력이 곧 인력이에요. 경쟁력이 곧 인력이에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상 수준 자체가 좀 많이 높아요. 인력 자체가 대부분 뭐 석박사 요 정도로 좀 구성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대부분의 이제 R&D 인력 다수가 어떻게 삼성, 물론 삼성과 이제 하이닉스 출신, 모든 그 인력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해요. 디자인하우스 쪽이. 그래서 또 최근에 모멘텀까지 보면 이제 에이직, 이 요 주문형 반도체 요거에 대한 또 확대로 확대가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디자인 하우스가 턴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좀 증가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성장 모멘텀 중 하나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하나씩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간단한 건 제가 한번 다 언급해버렸는데,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면은 IP 기업 특성상 개발 인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제 당장은 실적 부분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채용이 더 증가하고, 요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고, 그래서 다만 AI 생태계에서 보여줄 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뭐 디자인 하우스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현재 약 한 50여 개의 고객사 프로젝트를 논의 중에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엣지 AI 고객사의 선당 공정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메모리 고객사형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부분, 이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매출 기존 프로젝트보다 좀 더 이제
단가적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주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씩 더 좀 자세하게 하나씩 좀 요목조목 따져서 봐보면은 일단은 보시면 팹리스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3 말에서 24 요때 정말 시장을 주도했어요. 시장 주도. 막 가온칩스 막 더블 이상 나오고 막 시총 1조 돌파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게 왜냐 이제 기대감이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AI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아직은 요쪽은 뭐 CXA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네요. MPU 이런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하네요. 온 디바이스 아직 개화는 했지만 시작은 했지만 여기서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눌림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1년을 주가 쉬었어요. 24년 지금 정말 통으로 1년을 좀 쉬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관점 안내 드릴 때 이거는 한번 좀 살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반도체 IP 전문 기업 글로벌 탑 티어 포함 3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IP 커스터마이징 경쟁력에서는 LPDDR, PHY IP 레퍼런스 축적으로 향후 추론용 AI 칩 개발 수혜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PHY란 뭡니까? 시스템 온칩, SoC 아까 거기서 직접 메모리 반도체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의 통신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블록 역할을 연결해주는 블록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피지컬 인터페이스, 피지컬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글로벌 기업과 이 부분은 좀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경쟁이 어디냐? 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놉시스와 이제 케이던스. 여기가 지금 뭐 TSMC네 PHY IP 시장에서 경쟁을 같이 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글로벌에서는 요 글로벌 이사는 두 개 탑이죠. 탑 2.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인력을 활용한 시장 규모가 큰 최선단 공정에 필요한 IP를 개발하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대적으로 성숙 공정의 최신 메모리 표준에 최적화된 IP를 공급하는 전략을 구상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차량 모바일,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IoT.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이제 LPDDR, Low Power Double Data Rate, PHY 인터페이스, 피지컬 인터페이스. 여기에 좀 주력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HPC&N 모바일,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PMIC 등 전력 반도체 순으로 이제 노드가 미세한 것과 HPC&N 모바일 영역부터 5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황인데,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5에서 이제 7나노미터 영역 개발 현황을 이제 고려했을 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후 이제 추가적인 영역에서 이제 라이선스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피지컬 인터페이스 쪽 IP는 이제 실물 레이아웃이 정해진 형태로 존재하는 이제 하드 IP인데, 여기서 이제 팹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MPU 등 이제 핵심 회로의 PPA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엔드 영역에서 커스터마이징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최선단 노드 IP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대비해서 소수 고객에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으로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연결돼서 좀 진행되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 이제 PHY IP 시장에서는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영역이 TSMC 관련 시장 대비 넓어요. 그냥 TSMC는 이제 어쨌든 그 주가 아니고 메인인 삼성전자로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5나노미터에서 여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LPDDR 분의 PHY IP를 공급한 기업으로 저전력 AI 칩, 이것도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IoT, MCU 아시죠? MCU 등을 개발하는 팹리스의 수요에 좀 대응하고 있는 현상이고, 사실 AI 칩 대부분이 학습용 제품이 점유하고 있고 HBM GDDR 표준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구글의 TPU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론용에서 좀 더 진화된 그런 부분을 좀 발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LPDDR 표준을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제 글로벌 탑 티어들이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런 수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컨트롤 쪽에서는 LPDDR 쪽을 어떻게 또 중심을 보아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CXL 이쪽인데, 이쪽이 좀 이제 오늘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좀 긍정적 흐름 나와주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와 어딥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이제 특징적으로 좀 CXL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CXL 관련된 부분도 되면 클라우드 관점에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더 영역으로 광폭하지 않고 호환해서 좀 이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그러면은 지금 AI 생태계에서 더 여기서 확장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좀 해야 된다, 필수다, 필수적인 부분을 가야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PIM은 이제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CXL과 PIM 관련된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CXL이 아마 지금 이르면은 뭐 26년, 25년 말 요때부터 이제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열티 발생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CXL D램을 장착할 수 있는 CXL 익스펜더 내 메모리 반도체 그룹이 이제 캐시 일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요거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XL 관련 부분에서. 현재 CXL 2.0 D램 메모리용은 몬타지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중국 업체가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지난 23년 CXL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했거든요. 미공개로. 그다음에 또 지난 2월 7일에 수시 공시를 통해서 수주를 한 것이 이미 CXL 뭡니까 2.0이 아니라 3.0 관련된 라이선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돼요. 그래서 CXL 관련된 부분에서 팹리스적인 부분에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한 캐파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뭐 내년 예상치로는 약간 3조 원 규모, 그리고 나서 이게 2년 후에 그러니까 22조, 5조 원에서 한 22조, 이러한 성장성이 좀 예상이 돼요. 확대가. 그래서 CXL 관련된 부분 지금 제가 팹리스적인 부분 하는데, CXL 관련으로 오늘 우리는 네오셈이랑 엑시콘 이런 것까지 검사 장비까지 같이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오셈도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으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참 감사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지금 하이 밴드 위드와 이제 로우 레텐시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제조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CXL, PIM, 그래서 MPU 관련된 칩넷 이런 부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칩에 대한 칩 발전, AI 칩에 대한 발전은 결국에는 팹리스 업체에게는 꾸준하게 호재로 작용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완성 업체들하고 보시면 그들도 턴키 수주로 관련돼서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그 무조건적인 부분으로 설계적인 부분을 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IP에 대한 개수가 좀 증가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로열티가 좀 더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IP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높아지면은 또 높은 라이선스 매출이 발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역시나 기존 프로젝트 대비 높은 로열티에 대한 매출이 좀 발생이 되면서 어떤 성장에 대한 꾸준한 드라이브 성장에 대한 키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워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AI가 진화할수록 칩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는 누가 설계를 합니까? 이 칩 개발을 설계를 이들이 한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설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죠. 잘한 가온칩스 이런 거 다 하나씩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에서 뭐 어쨌든 CXL 관련이나 이런 뭐 각자의 이제 특화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관점했을 때는 온디바이스랑 CXL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좀 더 우위를 두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끝으로 한번 차트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제가 24년에 통으로 쉬었다고 그랬죠. 23년에서 24년 초에 이 엄청난 호재성에 대한 기대감, 이제 어떻게 보면 CXL과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뭐야 AI 뭐 온디바이스 관련된 거, CXL 관련된 거 아직은 아닌데 하면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딱 2024년 2월 고점 나오고 나서 3, 4, 5, 6, 7, 8, 9, 10, 11 1월까지 조정을 받고 12월에 비로소 바닥을 찍고 턴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한 거는 뭡니까? 이제 장기 추세로 올라선다라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여기를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왜냐면 워낙 좀 늘렸기 때문에 과정을 지나면서 물론 뭐 어제 장마감하고 실적이 나온 실적은 제가 적자 지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러한 지금 뭐 강원칩스는 그래도 뭐 이제 실적은 좀 낮아졌지만 어쨌든 흑자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개발 인력에 대한 경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좀 적자적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실적으로 당장은 좀 반영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기 추세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수급 좀 들어오는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한 2만 원까지에 대한 그 매물대가 좀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기 흐름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도 여기 이 안착 시도 흐름 나타나고 나서 2만 원까지 가는 그림을 일단은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뭐 2만 원 흐름 보고 나서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도 오히려 더 깔끔하고 이뻐졌죠. 주봉상 봤을 때. 그렇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 2만 원 안착되면은 추가적인 추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 물론 반도체가 빼놓고 볼 수 없지만 뭐 계속적으로 뭐 관세 이런 부분, 관세에 대한 돌발에 대한 변수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지금 뭐 HBM이 뭐 계속적으로 중심이 맞지만 주가 차원에서는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제 CX의 이런 부분이 이제 슬슬 온디바이스 이런 부분이 개화될 시기가 좀 더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MPO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시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PO 추론 관련된 부분은 어째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 같이 연결지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뭐 오랜 기간 뭐 보유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이거 부분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잡아가는 부분 좀 체크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CX에 관련된 부분 기사 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LPDDR6 지원 신규 개발 착수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미터를 이제 제어를 하면서 저전력 더블 데이 레이트에 대한 이제 IP 개발 착수해야 하고, 대형 고객사 LPDDR 수요 대응 선행 개발 속도전이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연구 개발 투자 중에 경쟁력 확보를 사활을 걸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어쨌든 경쟁력이라는 이런 부분 잡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래도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오늘 좀 알아봤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고, 반도체도 약간 계속적으로 좀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올해 좀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영상 알아봤습니다. 기업 분석 알아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